향기 자체의 달콤함이 다른 것들 좀 누르는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딥티크 향수는 호불호가 갈리는데 한 번 좋아하는 분들은 또 계속 좋아해요. 맞아요. 그런 마인드인 것 같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음과 향기를 나누는 이유지입니다. 저는 오늘 정신과 의사와 조향사로서 또 마음과 향기에 대한 이야기 읽어드릴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향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향덕후 정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전에 싱가포르 여행 갔을 때 네. 리츠칼튼 호텔에 갔었는데 거기 어메니티가 필요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웬일이냐 하고 목욕도 3번씩 하고 너무 좋은데요? 굳이 하고 막 발바닥에도 바르고 막 이랬는데 저 남편은 못 씻겠대요. 그래서 제가 왜 좋은 걸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딱 표현할 때 남편이 와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레드 와인 같은 게 닫혀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와인의 분이 아니라.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제가 아무 말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특히 레드 와인은 저희가 디켄팅이라고 해서 레드 와인을 약간 공기에 접촉하도록 약간 넓은 볼 같은데 약간 해놓고 공기에 접촉 시간이 둘수록 와인이 열린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열린다는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풍미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향취나 약간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닫혀 있다. 그래서 약간 무겁다. 향이나 뭔가 이게 갇혀 있다. 오히려 묵직하고 발향이 잘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딱 말한 게 와인이 닫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향기 자체가 너무 무겁고 향기 자체의 달콤함이 다른 것들 좀 누르는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 무화과 향이라는 걸 맡았을 때 사실 요즘 무화과 케이크, 무화과 무슨 관식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달달하겠지? 약간 하고 기대에 맡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무거워서 저도 처음에는 불호였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맞아요. 이렇게 좋은 향기 하나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는 향수만 리뷰하지 않습니다. 마음 케어까지 함께하는 콘텐츠죠. 이유지만의 향기 감정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구독하시면 향수 추천과 구독자 전용 이벤트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 생생하게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딥티크 향수는 호불호가 갈리는데 한 번 좋아하는 분들은 또 계속 좋아해요. 맞아요. 그런 마인드인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이 필로시코스 하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연예인 뭐 이런 것도 좀 떠오르세요? 일단 아무래도 조금 복합적인 향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저는 공효진 씨가 좀 떠올랐는데 공효진 씨는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면서도 되게 패셔너블하고 또 유니크하고 또 사랑스러운 매력도 있고 자연스러움과 꾸몄을 때의 또 그런 조화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분이셔서 저는 이 필로시코스의 그런 전개가 좀 공효진 씨를 떠올렸어요. 맞아요. 듣고 보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약간 세련된 취미를 가진 지적인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약간 특이해. 취미도 되게 특이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노래방 가서 혼자 그림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 대화할 때 혼자 막 딴 데 보고 있고 근데 뭔가 매력적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이 막 책 읽고 재밌다 하는데 갑자기 얼마 이후에 원서 구해와서 원서 읽고 있고 그래서 왜 그래? 라고 했더니 그냥 원문의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이런 약간 좀 독특한 취미를 가진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좀 떠오르고 약간 외향인보다는 내향인이고 저는 조금 떠올랐던 게 BTS의 진 그분 있잖아요. 그분 생각하면 약간 내향적이고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약간 그런 구석들이 좀 있고 그런데도 되게 뭔가 달콤한 구석이 있는 것처럼 친화력이 높고 되게 친절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또 이 분이 실제로도 되게 맏형이어서 약간 리더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좀 어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또 그리고 이 향기가 약간 중성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공효진 씨든 그분이든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그러면 이 향수랑 좀 비슷한 향수에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요즘엔 무화과 향수 되게 많은데 혹시 시향해본 것들 있으세요? 아무래도 무화과 향수 중에는 피그 들어간 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물론 그렇겠죠? 맞아요. 근데 정확한 브랜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향기 여러 가지 이름이 들어가는데 딱 향료 이름이 들어간 걸 모르겠으면 딱 지금 조말로는 조말로는 나는 향료 이름을 딱 이름에 쓴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말로는 피그 앤 로터스 플라워 이게 가장 유명한 피그 향기인데 맡아보시면 이 달콤함보다는 조금 더 수수하고 청순한 향기이고 로터스 플라워만 생각해도 은은한 연꽃 향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수수하고 조금 더 달콤함이 줄어든 데일리로 쓰기에 조금 더 무난한 향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쿠아디 파르마는 우리가 미르토라는 향수로 되게 유명하지만 거기에 시트러스와 무화과가 되게 다채롭게 섞인 향기가 있거든요. 네. 이름도 너무 귀여워요. 피코 아말피. 그래서 정말 이탈리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자라는 과수원에서 날 법한 생생하고 정말 생동감 있는 향기거든요. 그 향기도 한번 맡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프라다의 인퓨전 디 그 피그가 있어요. 혹시 프라다의 인퓨전 디 아이리스 맡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맡아본 적은 없어요. 그 프라다 인퓨전 라인에서는 그 향수가 제일 유명해요. 네. 그래서 맡아봤을 때 제가 이제 제 남편이랑 같이 시향을 해봤을 때 남편은 향기가 안 난대요. 그래서 되게 희미하게 느껴진 향기인데 잔향이 되게 부드러운 살냄새. 나거든요. 네. 근데 그 시리즈에서 가장 묵직한 향기가 인퓨전 디 피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색도 보면은 되게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약간 진한 이런 피그 향기에 더해서 그린 향기, 우디 향기가 되게 부드럽고 밀키하게 나서 그 향료 중에서 가장 무겁다 해서 가을, 겨울에 좀 쓰기 좋은 그런 향수여서 요즘에는 정말 작은 브랜드에서도 무화과 향수를 되게 많이 출시해서 맞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무화과 향수에 대한 선호가 되게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얘기해 본 것처럼 저는 이런 무화과 향수는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도 되게 매력이 있고 이 자체만으로도 되게 복합적이고, 아까 우리가 떠오른 분들도 생각해 보면 되게 독립적이면서도 약간 리더십이 있을 것 맞아요.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그 어울리는 마음으로는 약간 리더십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리더십 또는 내가 만났던 상사 뭐 어떤 생각 드세요? 정말 이 조직의 운영을 하는 리더의 자리, 이 리더십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음. 저도 뭔가 항상 이런 면접 질문이나 이런 거에서 리더와 팀원 중에 어떤 롤플레이를 맡을래 하면은 선뜻 리더는 못 고르겠고 이제 조직원을 택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다양한 팀원들의 분위기를 뭔가 아울러야 되고 또 의견들을 들어야 되니까 조금 수용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필요할 때는 통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카리스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되게 이 무화과 향수처럼 복합적인 뭔가 그런 능력이 필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갑자기 진료실에서 만났던 분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50대 남자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리더가 됐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은 완전 내향적인 분. 살면서 가족들에게도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분. 네. 근데 사실 리더의 자리가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하기도 어려워서 저희 병원이 백화점 근처에 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근무를 하시니까 토요일마다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백화점 이렇게 쇼핑백을 막 그렇게 들고 오세요. 네. 그래서 처음엔 저 주시려나 했는데, 그러게요. 아니 뭘 그렇게 오실 때마다 사오셔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직원들 선물을 사왔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직원 선물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혼내고 싶은 분 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니까 그 소리 대신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러면서 그때 리더십을 얘기했던 생각이 나서, 그분이 그 단체의 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에게 생각하는 리더는 어떤 리더냐라고 했더니, 일단 50대 남자분이잖아요. 강한 리더. 약간 말도 확실하게 하고 네. 카리스마도 있고 건배사도 잘하고 그리고 호불호 되게 강하고. 근데 이런 상사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싫어요. 근데 본인이 이걸 못 가졌기 때문에 이런 성향들을 가지지 못났다. 그리고 또 이런 성향을 가져야 올바른 게스트 리더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진정하게 좋은 리더는 일단 그분은 조금 이 방법은 저는 틀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물해서 들을 사람이라면요, 말로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선물해서야 들을 사람이라면은 조금 더 직접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저도 틀렸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올바른 리더나 바른 리더는 일단 팀원들에게 되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줘야 돼요. 그래서 팀원들이 한 배에 탔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명확히 알고 이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각각에 맞는 업무를 주되 억울하지 않게, 어떤 사람에게 조금 더 업무량이 많아지면 또 다른 보상을 준다든지 누군가가 억울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끼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잘 되면 각각의 디테일을 칭찬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칭찬할 때 잘했어 가 아니라 이번에 누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줘서 우리가 잘 마무리했다. 이번에 누가 야근을 해준 덕분에 우리가 기한을 맞출 수 있었다. 이런 디테일한 칭찬이 있죠. 네. 그런 게 사람들이 효능감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럼 다음에 더 열심히 해요. 그렇죠. 그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민감한 공감을 해주고, 사실 리더의 자리에서 저는 가장 필요한 게 책임. 사실 우리가 리더가 책임을 지지만 때로는 내가 안 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가장 들으면서 제가 화가 나는 게, 네. 예를 들면 과장님이 팀원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업무 지시를 줬어요. 그 팀원이 사실은 못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가 되거나 네. 아니면 팀에서 뭐가 잘 안 됐을 때 이 책임 누가 질까?
되는 거 있잖아요. 최악인데요. 그때는 사실 예를 들면 부장님이라고 하면 그 음. 윗선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네가 가서 사과해, 네가 잘못했으니까가 아니고 네. 얘는 일차적인 사과는 내가 해야죠. 그래서 내가 사과한 다음에 그걸 돌아와서 감정적이지 않게 감정적이지 않게 그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요. 감정적이지 않다는 건 화를 내지 말자 또는 화가 안 났다는 아니에요.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화로 그 컨텐츠를 전달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부장님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좀 당황스럽다. 내가 오늘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화가 난다. 다만 이건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해야가 아니고 이 부분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나한테 설명해 볼 수 있는지 다시 설명이 필요한지 이 정도 얘기 들으면 괜찮겠죠. 그렇죠. 이런 리더가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또 근데 리더가 너무 칭찬만 들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부정적인 말을 들어요. 그래야 조직이 끌고 가는데 그것도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야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게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부하 조직원으로 있을 때도 정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들어서 더 힘든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또 잘하면 그만큼 멋진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전공의 때 저보다 윗 선배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두 분한테 시간차를 두고 혼났는데 한 분은 지금 생각해도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약간 선배님이지만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분에게 배운 게 너무 많아서. 근데 한 분은 연락도 지금 안 해요. 근데 그 이유가 혼낼 때 포인트가 달랐어요. 한 분은 혼낼 걸 혼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혼났던 게 맞아요. 그리고 혼내면서 방법을 알려줬어요. 진짜 그 선배한테 더 무섭고 혼났거든요. 네. 그때는 무섭고 했는데 억울하다 마음이 안 들었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만큼 혼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괜찮았어요. 근데 두 번째 분은 되게 감정적으로 혼내는 거 있잖아요. 네. 인신공격을 하거나 상처받는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싫어서 오히려 그분은 정말 그런 디렉션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 혼내는 거 꼭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만 지키신다면 오히려 나중에는 배워갔다. 맞아요. 덕분에 많이 배웠다는 말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막 갑자기 그때 경험이 떠올라서 저도 딱 두 분이 있었는데 디렉팅을 주시면서 혼내는 건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한데 꼭 디렉팅 없이 차갑게 내가 잘못한 것만 이렇게 날카롭게 제 마음을 이렇게 쓰셔서 너무너무 그때 힘들었던 경험이 맞아요. 있거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 학교에서 이런 거 안 배웠어? 맞아요. 안 배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리더분들이 있다면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또 팀원분들이 있다면 이런 상사의 말들을 어떻게 걸러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우리 네 번째 한 개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이제 딥티크 향수 디스커버리 세트로 긴 여정 이어가 보고 있는데 자, 이번 네 번째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5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틀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이제 한번 시향해 보겠습니다. 되게 오묘하죠. 네. 이거는 제가 틀리면은 딥티크한테 사과해야 되는 향인 게 오대생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N병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어떤 게 그렇게 좋으셨어요? 일단은 오묘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너무 오묘해서 좋고 저는 사실 누가 제 향을 맡았을 때 저 사람 꽃향 뿌렸네? 저 사람 뭐 우디 향이네? 약간 이렇게 한 번에 제 향을 맞추는 게 싫거든요. 안 들키고 싶어, 안 들키고 네, 싶어. 그래서 저 사람 향이 뭘까? 이거 무슨 향수지? 약간 궁금하게 하면서 균형감 있는 향수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딥티크가 좋고 그 중에서도 오데생이 저는 좀 좋았던 게 제가 풀 냄새도 좋아하고 숲 냄새도 좋아하고 우디 냄새도 좋아하고 플로럴 냄새도 좋아하는데 오데생은 이 네 개가 뭔가 어우러져서 좀 오묘하게 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가 오데생을 그냥 설명할 때 요거는 딥티크의 시트러스 향수예요 라고 사실 시향을 해보면 이게 왜 시트러스라고 할 만큼 사실은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복합적인 향조거든요. 그래서 향조를 사실 제가 보면 향노트에 오렌지 플라워랑 비터 오렌지가 있어요. 저희가 향료 이야기를 하자면 오렌지는 진짜 저희가 열매 먹고 나무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쓰는데 오렌지에서 나온 꽃의 향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렌지 블러썸, 오렌지 플라워가 있고 레놀리 가 있거든요. 이건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놀리는 약간 조금 더 가볍고 산뜻하고 발랄한 느낌. 그래서 약간 탐포대 네놀리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조금 더 발랄하고 귀여운 느낌이라면 이 오렌지 플라워는 약간 차분한 시트러스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오렌지 중에서도 비터 오렌지, 스윗 오렌지가 있거든요. 과육 중에서도 조금 더 쌉쌀한 느낌이 나는 오렌지 껍질까지 갈아 넣은 듯한 비터 오렌지와 조금 더 꽃 중에서도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오렌지 플라워 쓴 점이 이런 시트러스 향기가 강하게 안 느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초반에 쌉싸름함이 살짝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시트러스가 되고 그 날카로운 시트러스가 아닌 건 그렇게 좀 무겁고 차분한 그런 향료들을 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들로 들어가면은 주니퍼 베리가 있는데 이름도 낯설죠. 네. 근데 그냥 허브 향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시트러스가 또 무게감 있는 허발 향기로 이어지는데 너무 쌉싸름하고 진한 건초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허브에서도 향기가 약간 그린함만 전해주는 주니퍼 베리 향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묘하게 시트러스 향기들을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어준 느낌들이 있고 여기에 잔향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젤리카나 저희가 패출리라고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저한테는 이것도 뭔가 스토리텔링처럼 네. 오렌지 나무 있잖아요. 네. 딱 그 느낌인데 첫 향은 오렌지 과즙 네. 인데 정말 오렌지도 우리가 예를 들면 약치면서 되게 만든 오렌지라기보다는 네. 야생에서 자란 크기도 작고 약간 울퉁불퉁한 껍질도 뭔가 조금 울퉁불퉁하고 예쁘지 않은데 네. 그런 오렌지를 딱 갈랐을 때 거기서 나는 약간 묵직한 냄새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는 상큼함 그리고 오렌지의 풀 오렌지 잎, 뭔가 나무 가지, 줄기, 그리고 마지막에 패출리까지 이어지는 촉촉한 마치 비 온 뒤에 그런 땅에서 날 만한 대지의 향기까지 이뤄서 오렌지 나무를 형상화하는 정말 오데생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되게 촉촉하다는 느낌에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제주도의 어떤 한 밭에서 수박한 오렌지를 이렇게 까서 뭔가 그 과즙이 크게 떨어진 이런 느낌이 너무 떠올라서 공감이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데생은 정말 처음에 맡아보면 우리가 좀 새롭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제 아는 분은 이 향기가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트러스 치고 뭔가 그런 산뜻함도 없고 그리고 또 향기가 뭔가 좀 애매하다. 맞아요. 이래서 조금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 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왜요? 뭔가 플라스틱 냄새가 난다고 플라스틱 냄새가 나서 뭔가 어머니는 안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뭔가 이해는 가는데 이게 맡다가 보면은 저도 맡다가 빠진 케이스여서 잔향이 또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로 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데생 좋아하는 여자분들 제 주변에서 되게 많고 네. 은근히 또 시트러스가 너무 과하거나 플로럴이 있지 않아서 또 중성적으로 사용하기도 되게 좋고 사실 제가 다른 향기들이 데일리로 쓰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는데 오데생은 저희가 정말 데일리로 쓰기에도 되게 좋은 향수인 것 같고 맞아요. 저희가 오드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가 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드생, 생이 감각이어서 뭔가 감각적인 물. 오. 그 느낌하고 되게 뭔가 잘 어울리죠. 네. 이런 네이밍하고도 잘 어울리고 데일리로 쓰기에 또 은서 씨가 가장 좋아하는 향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 뜻도 오늘 새로 알아갑니다. 그럼 오데생이랑 비슷한 향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일단 저희가 시트러스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약간 쨍한 시트러스다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조말론에서 어떤 한 향수가 떠오르는데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오, 맞아요. 조말론이나 아까 우리가 말했던 탐포드 아, 네. 그러니까 네놀리 이런 향수들은 되게 쨍한 시트러스에 되게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향기들은 요거하고 좀 차별점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시트러스 향수의 가장 장인은 아틀리에 코롱이에요. 아틀리에 코롱의 향수 한번 맡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시향해 본 적은 없어요. 게다가 아틀리에 코롱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직구로만 그리고 또 면세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스커버리 키트 있거든요. 네. 다음번 한번 같이 시작해보는 걸로 좋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향수를 디스커버리 세트를 샀던 게 시트러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궁금해서 다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사실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시트러스 향수의 정말 대마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름이 아틀리에 코롱인 것처럼 사실 코롱에서 출발했는데 코롱은 우리가 향수 자체에서 향도가 굉장히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빨리 확산되고 향기가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력을 강화해서 나온 게 코롱 압솔리 라인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채로운 시트러스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차이인지 하나하나 시향해 보는 것들이 되게 즐거움이거든요. 거기서 가장 우리가 유명한 건 오랑주 샹긴느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렌지 시트러스 향수의 티피컬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렌지도 우리가 예를 들면 마트만 가도 되게 다양한 오렌지가 있는데 혹시 블러드 오렌지 보셨어요? 아니요. 약간 속살이 빨개요. 약간 자몽 같은 맞아요. 느낌의. 자몽 같은. 네. 근데 생각보다 먹어보면 약간 새큼한 느낌은 거의 없고 되게 달콤한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랑주 상기니가 딱 그런 향기예요. 약간 새콤한 오렌지라기보다는 달콤한 시트러스. 그래서 오렌지의 정수. 그 중에서도 뭔가 달콤함을 강조한 그 향기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향기로는 우리가 그 클레망틴 캘리포니아가 있어요. 그 향기는 약간 조금 더 상큼한 오렌지에 더해서 지금처럼 그린 향기 있잖아요. 그린 향기. 거기서는 바질이라든지 주니퍼 베리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그런 상큼한 시트러스와 밝은 그린 이것들이 통통 튀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아틀리에 코롱 향기랑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선명한 시트러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막 입에서 침이 고이는데요 그러니까 저 진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오데생이랑 어울리는 연예인 저는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향수다 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을 해본 결과 김태리 씨가 오. 그래서 조금 쓰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맞아요. 김태리 씨에게 이 향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음. 뭔가 그분은 되게 자연스러운 매력도 있으면서 리틀 포레스트에서 되게 막 사랑스러운 그 느낌으로 나왔잖아요. 사랑스러운 느낌도 있고 또 털털한 느낌도 있고 또 뭔가 시상식에서 보면 되게 여성스럽고 또 맞아요. 현대적인 매력도 있고 그런 다채로운 매력이 뭔가 이 오데생의 그 향 전개랑 또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냥 봤을 때 되게 청초하고 근데 또 맞는 역할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아가씨의 뭔가 택배적인 느낌 그리고 얘네들은 그 약간 사극 같은 것도 나오셨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뭔가 종잡을 수 없는 그래서 맞아요. 오데생의 그 오묘한 느낌들 그런 느낌들이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우리 텐트 밖은 유럽 아, 네. 거기에 나왔던 조관님 있잖아요. 아, 거기 보면 되게 약간 강아지상 있잖아요. 네. 약간 고양이처럼 날카로운 느낌보다는 누구 봐도 잘 웃고 되게 털털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이런 이미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분이 좀 떠오르기도 했어요. 아, 진짜 밝음의 대명사시잖아요. 그런 느낌들 좀 밝고 유쾌한 느낌들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딱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약간 발랄하고 되게 유쾌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사실 저도 되게 내향형이라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제가 10대 때는 정말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나도 조금 유머러스하고 좀 유쾌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주변에서 뭔가 좀 발랄한 사람 스스로일 수도 있고 네. 유쾌한 사람 보면 좀 어떤 생각들 드세요?